대학 전공교론 경력변화 전문가 신원종 강사입니다. 제가 올해 AI와 관련된 부분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다녔는데 AI 관련된 강의를 하고 나면 대부분의 교육 수강생들이 저한테 꼭 질문을 해요. 뭐 제가 애가 있는데 저희 애가 지금 어떤 쪽을 좋아하는데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통 자녀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0, 30대 교육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에는 이렇게 막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AI가 앞으로 미래 직업에 미치는 영향,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기 위해서 제가 내용을 좀 가지고 온 겁니다. 대학 전공을 생각을 할 때 AI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이거 고민 안 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면 대학은 우리가 몇 년 다니죠? 대학은 보통 뭐 4년 정도 다니는데 중간에 어떤 뭐 휴학이라던가 아니면은 진로 고민을 하면서 재수, 반수, 편입 이런 거 생각하면은 추가적으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대학을 뭐 5년에서 한 6년 정도 다닌다고 볼 수 있죠.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 정도 시간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한 6년 정도 우리가 대학생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6년이면요 상당히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입학을 했을 때 전공이 되게 유망하고 아주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6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산업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고 유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학생들 만났을 때 올해 2024년에 입학 때와 지금이 너무 달라요 라고 얘기했던 전공 학생들이 화학과 관련된 부분에 전공하는 학생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미래 자동차다 하면서 요즘 대학들이요 뭐 연구단 산학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대학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뭉쳐가지고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어떤 클러스터를 만드는 개념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자동차라던가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범화학 계열, 자 이쪽에서 전공 공부를 마치고 이제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이 상당히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입학할 때 한 4년에서 6년 전에는요 상당히 괜찮다라고 했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이 전공으로 지금 취업하는 분이 자기가 1학년, 2학년 때부터 쭉 봐오면서 본 거보다는 상당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가 된 거예요? AI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AI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AI가 그러면 미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일자리가 줄어든다, 어떤 원인을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우리 청년층 신규 일자리 입직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언론에서 나오는 원인을 쭉 보면요 뭐 경력 신입을 선호하고 구조적인 문제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왜 이게 어떤 원인인지 이런 거 얘기 안 해주거든요. 자, AI가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대학을 나와서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자,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결국엔 좋은 데 취업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죠. 좋은 기업에 꽤 유리한 고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야 시작점이 좋아야 그 끝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10대 때 공부를 했던 양으로 20대 30대의 경력이 완전히 딱 정해지잖아요. 이때 사회에 입직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위치에서 시작하는가가 여기서 정해지거든요. 뭐 부모님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공부를 못 해가지고 어떤 거를 잘 못했다 그러면 처음에 스타트하는 게 돈이야 물론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데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 우리 애들이 조금 더 그 시작점이 수월하게 하려면 대학에서 공부를 잘해서 취업을 잘해야 된다. 자, 이게 부모 세대가 학습한 거기 때문에 계속 푸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아마 기사를 많이 보신 게 있을 거예요. 지금 AI가 미래 직업에 미치는 영향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좋다라고 하고 모든 우리 대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아주 선망하는 직종과 직업과 산업군의 일자리를 줄이는데 AI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인구가 줄고 대학에서 졸업하는 숫자가 줄어들더라도요 해당 일자리의 수도 AI의 영향으로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요 전공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어디에 취업해야 될지 준비하는 기간, 예전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경력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대학생들 이제 20대 초반인데 좀 더 놀면서 뭐 자기 미래 꿈꾸고 하면 되지, 물론 저도 그 생각에 매우 동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번 뒤처지고 뭐 세컨 찬스를 주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안정적으로 확정된 미래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 현실적이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뉴스에 보면 최근에 블루 칼라 시대가 온다, AI 덕에,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뭐 대학에 가서 미장을 배우고 타일을 배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지금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라고 해갖고 게재된 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도표로 좀 정리를 좀 해놨더라고요. 자, 국내 직업 AI 노출도 순위 해가지고요, 노출도가 낮은 직업과 높은 직업을 해놨는데, 자, 낮은 직업은 잘 보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루칼라라고 하는 직업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대학을 나와서 꽤 괜찮은 일자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요. 사실 무용이나 이런 거 뭐 로봇이 할 수 없잖아요. 뭐 스포츠, 레크레이션, 사람들하고 만나서 뭔가 하는 직업들,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는 것들, 자, 이런 부분들은 AI의 노출도가 당연히 낮은 직업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죠. 자, AI는요, 어떤 현실에서 증강된 형태로 무언가를 대신해 주는 거에 있어서는요, 아직은 업무를 보조해 주는 수단, 요 정도 선인 거지, 휴머노이드가 진짜 나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막 대체를 해서 사람의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는 이상 뭐 저 부분은 바뀔 수가 없어요. 자, 그럼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은, 우리 보통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을 잘 보면요, 국가에서 자격을 반드시 줘서 직업의 수를, 쿼터를 정해놓고 하는 직업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뭐 변호사, 의사, 여기 나오는 회계사, 변리사 이런 거는 국가에서 자격증의 어떤 숫자로서 인력의 양을 딱 조절하는 대표적인 뭐 직업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AI 노출도가 높다는 얘기는요,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라는 거지 저 직업의 숫자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셀프 인플로이드 하면은 상관없어요. 회계사로서 본인이 자기 회계 사무소를 차려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을 해요. 자, 이런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을 선발할 때 저렇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자, 인건비 높고 사람을 고용하는 게 조금 부담 가는 직업, 부담 가는 직무군이긴 한데, 이거를 AI와 함께 AI가 일을 도와주면서 이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수행을 해요. 자, 그러면은 10명 하던 일 5명 필요하고 3명 하던 일 1명자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저 일자리로 진입하는 게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저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직업을 구하는데 상당히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의대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다음에 국가에서 자격증이나 이런 걸로 컨트롤하지 않는 직업군 같은 경우도요, 잘 보시면은 화이트 칼라라고 우리가 화이트 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획을 하거나 뭔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쪽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재화로 교환하는 직업들이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AI 노출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하는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 걸로 딱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광고 홍보 또는 뭐 여행 상품, 조사 전문가, 투자 및 신용 분석가, 이렇게 쭉 보면은요, 통계를 베이스로 해서 통계 데이터를 해석한 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직업들이 있거든요. 자, 이쪽 부분이 다 영향도가, 노출도가 높다라고 이미 나와 있고요. 당연히 연구원 쪽에서도요, 최근에는 챗GPT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석박 논문을 읽고 쓰고 보는데 정말 편해졌거든요. 예전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봐가지고 분석하는, 그러니까 논문을 읽는 힘이 필요 없어질 정도로 꽤 많이 바뀌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연구원이나 이런 쪽의 직업들도요, 예전 같으면은 사람을 많이 투입시켜가지고 약간 노가다로 산출해야 되던 이런 연구들이 있다면, 지금 이거 다 AI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연구단의 규모가 뭐 공동 연구가가 뭐 10명 필요했다, 이거 지금 2~3명이면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뭐 석박해가지고 연구원을 하겠다, 못 되는 게 아니고 숫자가 줄어드니까 경쟁률이 매우 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자격증의 숫자로 직업의 수를 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무한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앞으로 석박사까지 더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직업들을 가겠다? 자, 이거는 웬만큼 본인이 확실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되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벌의 세탁이라던가 아니면 전공을 바꾸고 싶었는데 못 바꿔서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취업하려고 보니까 다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앉아서 일하고 싶어. 이렇게 해갖고 석박을 진학한다. 자, 이런 시대는 완전히 끝날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조금 더 보면은요,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에 좀 보면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이 연구 게재된 자료에서 지금 이제 직업을 얘기했다면 이제 산업 이야기를 또 다루거든요. 여기 산업도 잘 보시면은요, 건물 산업 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그러면요, 자, 우리가 보통은 요즘은요 AI로 첨단 제어하는 방제 시스템을 사실 다 갖추고 있고요. 무인 경비 다 가능해요. 그런데 무인 경비를 100% 못합니다. 왜죠? 국가에서 일정 규모의 건물이나 시설에는요, 반드시 어떤 직의 어떤 뭐 보일러 몇 명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원이 있어요. 반드시 고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AI나 또는 최첨단 IT 기기로 무장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뽑아야 되는 인력이 딱 존재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노출도가 낮다라는, 그리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영화처럼 AI가 컴퓨터가 다 통제를 하다가 도둑이 왔어요. 도둑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막 경보가 울리면서 갑자기 샷다가 딱 내려가고 도둑을 가둬요. 감금?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AI 노출도가 낮은 산업에 보니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I 노출도 높은 산업을 보면요, 자, 아까 제가 직업에서 얘기했죠. 통계 데이터나 자료를 해석해서 부가가치와 교환하는 직업들은 다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당장 뭐 시장조사, 여론조사 이런 거 당연하죠. 보통 컨설팅 업무를 하는 것들,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는 AI가 거의 뭐 대체를 할 거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전이면 20-30명 정도 필요했던 거를 RA 뭐 이제 한 2-3명만 데리고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최근에 강의를 다니면서 컴퓨터를 전공했을 때,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이나 뭐 게임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뭔가 개발하는 쪽으로 들어갔을 때 예전처럼 그냥 진학을 했다고 어느 정도 취업이 보장되는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컨슈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쪽이라면은 그래도 그때그때 최신 기술을 빨리빨리 배워가면서 본인이 학습하면서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인베디드 쪽이라던가 이런 쪽은 뭐 5년, 10년 일을 했을 때 했던 거를 계속하기 때문에 컨슈머 쪽에 있던 사람들보다는 본인의 전문적인 기술 스킬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판교나 구로 디지털 단지 이쪽에 있는 컨슈머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회사들, 소프트웨어 개발업 쪽으로 들어간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사람이 생성형 AI가 코딩을 너무 잘해요. 코딩형 AI가 나오면서 예전 같으면은 리드 개발자 한 명이 이 초급 개발자들을 몇 명을 데리고 일하던 방식이라면 지금은 전문적으로 코딩하는 사람이 본인이 코드가 이미 어느 정도 DB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짜여진 코드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막 노가다로 예전처럼 뭔가 코딩을 처음부터 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응용해서 또 코딩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쪽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우 코드, 노 코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더 이상 코딩하는 사람이 예전만큼 많이 필요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노가다 코딩이면 다른 나라에 용역 주는 게 더 싼데 굳이 이거를 얼마나 많이 뽑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히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해야 돼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IT 쪽에 본인이 실력이 있고 공부를 하면은 창업을 많이 하거든요.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또는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엑셀러레이터를 잘 만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상품을 개발을 해서 기존에 있는 IT 회사에 팔거나 아니면 그걸로 본인이 수익을 내거나 하는 식의 창업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IT 하는 분들 특징은 뭔가 이렇게 창업을 하자 그러면 되게 절대 안 해요.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걸 하는데 같이 하자, 지분 50% 줄게 그러면 그거 개발하는데 한 1,000만 원 드는데 1,000만 원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냥 이런 분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창업을 통해 가지고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케이스들을 잘 찾아보면 또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교육과 관련된 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육을 비대면이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걸 좀 알게 됐는데, 주류 교육, 그러니까 제도권 교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학교가 생긴 이유가 부모의 노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교육이 시작됐다, 이런 부분은 이제 교육학에서 배우는데, 물론 학교에서 지식만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비대면이나 AI가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과 절대적인 시간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는 저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요, 과외 선생님을요, 동네에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뭐 소개받고 이러지 않습니다. 과외 선생님도 앱으로 그냥 찾죠. 그리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많은 플랫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들이 본인의 시간당 단가를 그냥 조금 낮추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선택을 해서 비대면으로 과외를 제공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정규교육, 제도권 교육이 아닌 그 교육에 부가적으로 시행되는 교육에 있어서는 거의 다 저는 이 AI 쪽으로 많이 대체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지금 교육업은 현재 당장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늦게 영향을 받을 쪽이지 아예 안 받는 쪽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어지는 자료를 보셔도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자료나 DB, 자, 데이터 분석이나 자료 해석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쪽은요, 영향을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직업의 수가 무한정으로 막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는요, 어떤 직업의 수가 우리나라 얼만큼인지 얼추 알고 있고 통계도 다 있어요. 자, 이 직업의 수에서 모두가 가고 싶어하고 대학 이상 교육, 대학 교육을 통해서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이 직업군을 가려는 쪽에서 AI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에 진입할 수 있는 직업의 수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학의 입학 정원은 거의 그대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입학 정원과 대학을 가려는 숫자는 뭐 엄청나잖아요. 자, 여기에서 나와서 졸업을 해갖고 취업을 하는 숫자가 앞으로는 AI 영향에 의해서 모두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괜찮은 전공을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위치에서 20대, 30대의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직업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자, 이 부분을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AI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줄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경쟁을 해서 그래도 꽤 순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자격증의 취득을 통해 가지고 일단 그 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까지도 내가 자신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을 내가 20대 때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자격을 만들어 놓고 들어갈 수 있다, 확고한 목표가 있다. 자, 이렇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자, 회계, 세무 또는 뭐 자료 처리 막 여러 가지 있어요. 정보 서비스업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잘 뜯어보시면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정 부분에 내가 관심을 갖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 뭉뚱그려서 그냥 뭐 삼성, LG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끔 쭉 준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한 거지, 그냥 대기업이나 일단은 돈을 많이 주고 안정적인데 이렇게 생각해갖고 접근하는 거는 사실 좀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여전히 블루칼라 직업은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화이트칼라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일반적인 대학에는요, 뭐 블루칼라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요, 다양한 직업군을 여러 전공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과 산업은요, 이미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직업을 선택할 때, 전공을 선택할 때,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저런 직업군으로 들어갈 때 좋은 대학을 가라는 이유는 사실 하나예요. 똑같은 컴퓨터를 공부를 하는 전공이다 하더라도요, 4년 동안 학교의 어떤 분위기인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말고도 학생들끼리 또는 뭐 교수님하고 같이 또 학교에서 주도하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여러 가지 교과,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대학에서 쌓을 수 있는 지식 외에 다양한 스킬을 쌓아가지고 실력을 한껏 키워서 졸업을 해야지 취업 시장에서 유리해지는데, 똑같은 컴퓨터 전공이라 하더라도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교수님이 관심이 없다거나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해당 전공에서 너무 옛날 사람이라 요즘 걸 모른다거나, 또는 학 친구들이 입학을 하고 나서 뭐 재수, 반수, 뭐 전과 다 튀어나가고 남은 애들 없고 막 이런 분위기에서는요, 똑같은 4년을 보낸다 하더라도 나중에 졸업할 때 서로의 역량이 당연히 다르겠죠. 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고 따져서 저는
또 대학을 갈 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AI 관련된 교육을 할 때 많이 좀 질문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미래 직업에 미치는 영향 내용을 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대학 선택하시고 전공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원종 강사였습니다.